오늘도 저지바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 유일한 IT 기업입니다. 현대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소프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업이며 자율주행 관련주로 분류되어집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이며 중국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곧 실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상장 초기부터 차근차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장 초기에는 보합권을 유지했었네요.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21선 밑에서 놀던 주가가 121선 위로 올라온 시점입니다.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121선이 주가의 흐름을 판단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선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돌파 자리도 중요하지만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주요 타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전고점을 한 방에 뚫어줍니다. 이게 바로 돌파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았다면 차후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 변곡점이 여기입니다.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주가가 고점에서 쌍봉을 찍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즉, 저점에서 쌍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쌍바닥입니다. 고점에서 쌍봉이 보이면 재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저점에서 쌍바닥이 보이면 집문서, 땅문서, 친구한테 구라쳐서 빌린 돈 다 세려박아야 합니다. 쌍바닥은 상승하는 힘을 응축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점에서 횡보하는 구간이나 저점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구간이 다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주가는 우상향하면서 역시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차트는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 타점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라. 요게 또 눌림목 매매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또한 주요 저항 라인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이면서 동시에 지지 라인입니다. 즉 저지바입니다. 이 라인에서 저항을 많이 받았고 또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선이 절대적인 선은 아닙니다. 언제든 상황에 따라 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선을 주가의 큰 흐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저지바가 깨졌습니다. 기관이나 투신에서 매물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요점이 나옵니다. 바로 앞 구간에서는 121선과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반면 이 자리에서는 121선과 저지바가 한 방에 깨졌습니다. 중요한 선들이 깨졌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중요 라인에서 터치하고 반등을 할지 아니면 이 중요 라인이 깨질지 미리 알 수는 없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를 살펴야 합니다. 업황도 봐야 하고 이 당시 이 종목의 영업이익 같은 펀더멘탈이나 모멘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차트상에서도 분명 단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반등하는 시기에 보조 지표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RSI가 확실하게 중심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MACD도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RMI에서는 아직 추세선이 꺾이기 전이네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OBV 세력 지표입니다. 확실하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9일 평균 거래량보다 당일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즉,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반등의 자리가 틀림없습니다. 이제 121선이 깨지는 상황에서 보조 지표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가격은 분명히 전날에 비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RSI선이 중심선 아래에 있습니다. MACD에서도 추세선이 하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RMI에서도 추세선이 상방으로 꺾이질 않았습니다. OBV 지표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타점을 잡지 말고 더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대형 우량주들은 최적 거래량 기법이 잘 안 먹힙니다. 하도 많은 기관이나 세력들이 들러붙어 있기에 어떤 한 세력의 단독적인 핸들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보조 지표들을 사용하면 지금이 상승 추세로 확실히 전환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기관이나 투신의 펀드 매니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이러한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주가의 흐름을 예측합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가 RSI와 MACD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지표들을 사용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는 돈 많은 놈들, 즉 세력들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그들이 생각하고 예측하는 대로 우리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의 의도를 읽어내고 세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이야말로 트레이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래 보조 지표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RSI에서는 추세선이 상방으로 꺾였습니다. 하지만 중심선에 근접해 있지는 않습니다. MACD에서는 꺾이기 전입니다. RMI에서도 아직입니다. OBV는 확실하게 꺾였네요. 하지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애매할 때는 더 기다려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직도 애매합니다. RSI에서는 무조건 추세선이 중심선인 검은 선 근처로 접근을 해야 추세가 전환되었다는 신호가 됩니다. MACD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야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된 것이 보증이 됩니다. 더 기다려봅니다. 결국은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이제 241선까지 깨어진 모습입니다. 이제 헛된 기대를 버리고 빠질 만큼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항 라인 돌파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거래량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선인 저지바를 돌파했을 때 발생한 거래량들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저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야 저항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각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주요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는 이전에 발생한 거래량에 준하는 거래량이 발생을 해야 진정한 정고 돌파라 할 수 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의 조짐이 살짝 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오늘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항 라인 돌파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저 음봉이 매물소와 음봉입니다. 자기 희생의 음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주식 명언을 하나 되새겨 보겠습니다. 고수는 음봉을 좋아한다. 저 음봉의 희생으로 앞으로 주가는 쭉쭉 치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악성 매물을 오늘 다 소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면서 저지바 돌파가 나오면 추가 매수하시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발생한 막대한 거래량이 전고 돌파의 신호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상장 초기의 차트 모습입니다. 건설 중장비 및 엔진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보통 우크 재건주로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입니다. 최근 기관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사모펀드에서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었으며 외국인 매수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기사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HD 현대인프라코어가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 긴축 기조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북미, 유럽, 중국 지역 매출에서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을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올해 1분기 매출액 1조 1,573억 원, 영업이익 928억 원을 기록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9.2% 축소됐다. 매출 규모가 비슷했던 지난해 3분기와 유사한 흐름이란 평가다. 1분기는 한국, 북미, 유럽, 중국 지역 매출이 모두 감소했다. 신흥국의 경우 글로벌 긴축과 원자재값, 하향 안정화, 부동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시장 부진이 지속됐다. 다만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컨퍼런스콜을 통해 채널 경쟁력 강화와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선전하며 매출의 추가 하락을 막았다라고 설명했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건설기계 사업부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8,481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저효과와 선진, 신흥기장의 부진 등이 여파다. 영업이익도 판가, 인상과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하락해 458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엔진사업 부문은 산업용, 방산용, 소재 부품 등 제품별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증가한 3,093억 원을, 영업이익은 5% 감소한 470억 원이다. 영업이익률도 15.2%를 기록했다. HD 현대인프라코어는 글로벌 시장 긴축 영향에도 시장 내 주요 국가들의 반등 흐름을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북미와 유럽 선진 시장에서는 신제품 출시와 계열사 제품 교차 판매, 전략 딜러의 프로모션 등에 힘입어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이날 열린 컨퍼런스콜을 통해 이번 1분기를 발판 삼아 2분기에는 실적이 더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반적인 회복은 올 하반기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공시한 바 있다면서 향후별도 재무제표, 순이익 기준 약 30% 이상을 주주에게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동과 독립국가연합 CIS에서의 매출은 작년에 비해 약세로 나타났다. 최근 홍해 사태에 따른 물류 지연 이슈가 중동을 비롯한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신흥국 지역으로 집중된 영향이 크다는 게 HD 현대인프라코어 측 설명이다. HD 현대인프라코어는 특히 CIS의 경우 카자흐스탄, 우즈벡 지역에서 딜러 교체로 인한 1분기 단기 공백이 있었다면서 현재 모두 교체돼 2분기부터 매출을 회복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이란-이스라엘 분쟁에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중동 분쟁이 사우디를 비롯한 기타 다른 중동 지역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HD 현대인프라코어는 남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인도네시아 법인 핵심 고객 발굴과 호주 딜러망 강화 등 영업 활동을 통해 시장 수익성을 거둔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엔 멕시코 판매 법인을 설립하고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시장 점유율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입니다. 건설기계 부문의 시장 대장주는 두산 바켓입니다. 하지만 누가 저에게 건설기계주 중에서 하나를 추천해달라면 저는 HD 현대인프라코어를 추천할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 부진에 대한 기업 가치 재고가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이 주식이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가란 적정 주가를 기준으로 시황에 따라 파동을 그리며 등락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평가 구간에 있는 우량주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북미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의 캐파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에 이것이 반영될 것이고 이 종목의 가치가 다시 부각될 것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상장 초기부터 차근차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상장 초기에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급반등을 했네요.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너무도 분명한 타점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엠벨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서면서 볼벤 바닥입니다. 게다가 볼벤 바닥에서 막대한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틀림없는 최초 상승 지점입니다. 제가 신규 상장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의 경우는 전문가들조차 그 기업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금감원에서 SK하이닉스 본사를 압수수색을 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설계업체인 파두라는 신규 상장주가 기업의 가치를 부풀려 상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 임원진들이 독립법인으로 차린 파두의 최대 거래처가 SK하이닉스이기에 파두의 실적 보고서가 위조된 사실을 가려내기 위해 하이닉스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주는 투자하기에 다분히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낼 줄 아는 해안이 생깁니다. 옥석을 구별하여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을 발굴하면 개꿀을 빨 수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 초기에는 이 기업의 가치가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급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가치가 시장에서 부각되자마자 저렇게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공부에 집중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다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생깁니다. 제가 주식학교를 설립하면 섹터를 나누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 생각입니다. 사실 공부라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공부는 진정한 공부가 될 수 없습니다. 몰랐던 사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과정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동무입니다. 서로 토론하면서 생각을 발전시켜가고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학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고려 말 정몽주와 정도전은 야은 길재 밑에서 같이 수학을 했던 동문이자 학우였습니다. 이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른 길을 갔지만 두 사람이 자신들의 학문과 정치 사상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서로 학우이면서 라이벌 관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몽주란 걸출한 정치 사상가가 없었다면
정도전이란 조선의 개국 공신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정몽주도 존경하고 정도전도 존경합니다. 정몽주는 정몽주 나름대로 훌륭하고 정도전은 정도전 나름대로 훌륭합니다. 정몽주는 고려의 충신이었으며 정도전은 조선의 개국 공신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신념을 배신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신념의 기초에서 정치를 하였습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조선의 개국을 이끌었다면 훨씬 더 훌륭한 통치 이데올로기가 나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식 공부를 할 때 같이 생각을 나눌 만한 좋은 동물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실력이나 지식이 발전하는 속도가 배가 될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런 주식들이 저평가 구간에 있을 때 발굴해내야 합니다. 그런 안목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지금 당장 수익을 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래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실력만 제대로 쌓아놓으면 주식시장은 보물창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종목의 가치를 미리 알아내고 저평가 구간일 때 타점을 잡은 고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불과 한 달 사이에 2배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미리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다른 어떤 매매 기법에 앞서 저평가 우량주를 발굴하여 저점에서 타점을 잡는 것이 가장 훌륭한 매매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주요 저항 라인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차트 전체에서 중심선이라 할 수 있는 선이 하나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탁탁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항 라인이면서 동시에 지지 라인이기도 하네요. 저지바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라인 밑이 저평가 구간입니다. 이 라인 위가 고평가 구간입니다. 또한 파동에너지 이론을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파동의 크기만큼 중심선 위에서 파동의 크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눈대중으로 보아도 아직 위에서의 파동이 더 크게 나올 자리가 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앞에서도 이 중심선을 터치하고 반등한 것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확히 이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이제 이 자리가 반등의 자리가 맞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밑에 보조 지표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추세선들이 상방으로 꺾였습니다. 틀림없는 진입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뭐가 하나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쌍바닥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슈팅이 제대로 나오네요. 이제 전고점에 딱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전고 돌파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최근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고점이 형성될 때 발생했던 거래량을 훨씬 상회하는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에서 음봉은 전날 거래량보다 줄었다는 뜻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전고점에서 발생한 거래량과 비교해 보았을 때 훨씬 많은 거래량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거래량보다 확실히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줄면서 동시에 가격도 떨어져야 하는데 가격이 고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발생하는 도지 캔들과 유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결국은 돌파가 나왔네요. 돌파가 나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미리 예단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상대 거래량입니다. 제가 돌파 매매에 대해 조금씩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큰오빠 캔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상대적 거래량에 대해서도 충분히 강의를 했습니다. 돌파 시점에서 따져봐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단서입니다. 나머지는 돌파 매매에 대해 본격적으로 강의할 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돌파 시점에서 단주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돌파 매매야말로 진짜 고수들의 영역입니다. 여러 트레이더들이 쓰는 매매법에는 각기 장단점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가장 좋은 기법이 이 돌파 매매입니다. 이것도 한번 맛들이면 다른 거 못합니다. 고수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이 돌파 매매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단주로 많이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큰언니 캔들이 등장했네요. 눈치채고 빠져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최저 거래량 시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팔고 나갈 사람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보유자들은 이 주식을 팔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은 전날에 비해 줄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미세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또다시 전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신고가 영역의 매력입니다. 신고가에서는 위에 매물대가 아예 없기에 돌파가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유자들과 신규 진입을 하려는 자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 고가놀이에서도 우리는 눌림의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설명한 대로 최저 거래량 기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바로 이 자리가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치열한 눈치 싸움이 캔들에서도 다 드러나네요.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눌림에서 반등이 나오네요. 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마지막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팔고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갔고 살 사람들만 남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지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언제나 타점이 됩니다. 그 지지선이 장기 이평선일 수도 있고 이처럼 앞에서 이 라인이 깨어지지 않는 지지선일 수도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는 것이 트레이딩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스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앞에서 지속적인 지지를 받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한다면
훌륭한 매수 타점이 된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형태의 쌍바닥입니다. 그리고 직전 음봉을 잡아먹는 큰형님 캔들이 보입니다. 거래량에서는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친구한테 구라쳐서 돈을 빌릴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돌파입니다. 이게 신고가 영역의 매력입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정확히 슈팅 타이밍을 잡아낼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주식 고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돌파 매매를 통해 시드머니 250만 원으로 시작해서 수십억 자산가가 된 젊은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대학생 때 주식을 시작해서 독학으로 고수가 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볼 때 이 돌파 매매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가진 트레이더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이 주신 재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부러워 아무것도 모르고 주린이 시절 돌파 매매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번번이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에 관한 모든 자료를 싹 다 찾아보고 돌파 매매의 원리를 알아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시행착오의 과정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 동영상을 반복 시청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어떤 단서를 가지고 돌파 매매를 시도해야 하는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구독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어렵게 공부한 것을 다른 트레이더처럼 왜 돈 받고 팔지 않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단순합니다. 내가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안 겪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살자라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저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 이 나눔의 정신이 사라진 시대에서 제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저의 길을 갈 것입니다. 제가 가진 지식이 돈으로 따져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것이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혼의 성장을 위해 이 지구별에 태어났다는 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을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법보시입니다. 깨달음과 지식을 나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적 포인트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 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계로 돌아가게 되면 영적 가문의 대표들과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회고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때 내가 이번 생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 포인트를 얻게 되었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최고의 영적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저는 이 나눔의 정신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저열한 영혼들은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며 살아갑니다. 제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우주의 가을이 옵니다. 우주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영혼의 성장을 하지 못한 영혼들은 이제 곧 차원 상승한 지구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됩니다. 지구보다 훨씬 저차원의 행성으로 쫓겨가서 아주 저열한 단계부터 영혼의 공부를 다시 하게 됩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차원의 행성 자체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쫓겨가지 않으려면 열심히 영적 성장을 위한 수련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식지수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존심의 단계에서 중용의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할 때 꼭 필요한 덕목이 용기라고 했습니다. 용기란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줄 줄 아는 마음입니다.
저도 이 용기라는 덕목 하나를 익히는데 50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생에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익히고 실천할 줄 알게 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수호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영적 가문에서 파견한 영혼의 수호자들입니다. 제가 영적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음으로 양으로 우리 삶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그분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메시지에 민감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분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그거였구나. 이런 깨달음을 통해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경기가 안 좋아 생업 때문에 시리에 빠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오히려 각성의 기회로 삼아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도 공부이고 인생도 공부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위해, 깨달음을 위해 이 지구별에 태어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을 입기 위해 이 지구별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갈고 닦아 고귀한 정신으로 삶을 꾸려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가슴으로 안아줄 수 있는 마음, 즉 대자대비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몸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알기에 제가 어렵게 공부한 내용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거의 매일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서 주식 공부는 물론이고 제가 드리는 메시지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때는 제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며 살아왔습니다. 돈 안 되는 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호각성하고 나서 어떻게든 작은 거 하나라도 나눌까를 연구합니다. 나눌수록 기쁨은 배가 됩니다. 나눌수록 제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나눌수록 넘치는 에너지가 생성되어집니다. 나눌수록 제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를 확신하게 됩니다. 아, 나는 이 일을 배우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주식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돌파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 선뿐만이 아닙니다. 밑에 빨간 선에서도 모두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저지바, 즉 저항 라인이 지지라인으로 바뀐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이 저지바를 확인하는 것을 몸을 익혀 새로운 차트에서도 이 저지바를 탁탁 잡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되면 이렇게 차비가 없습니다. 지금 아래의 저지바를 깨고 나서 다시 저지바 위로 캔들이 올라섰습니다. 보조 지표들에서는 아직 반등의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전고 라인에 딱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돌파가 나왔나요? 절대 아닙니다. 밑에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혀 거래량이 터지질 않았습니다. 차트 앞쪽의 하얀 원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고 돌파가 나올 때 발생했던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에 준하는 거래량이 발생해야 돌파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최근 상황입니다. 이 기업은 건설장비업계에서 두산 바켓 다음으로 알아주는 기업입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세계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성장성이 뚜렷한 기업입니다. 지금 저평가 구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요 변곡점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가격 캔들들의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또한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라 장이 쉬네요. 저도 매매를 해야 한다는 중압감 없이 마음 편히 하루를 푹 쉴 생각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